이번 시간에는 시리얼라이저 그리고 디시리얼라이저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스피드 링크는 전송 방식에 따라 패러럴, 시리얼 링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패러럴 링크는 여러 개의 채널을 병렬로 사용하여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고, 시리얼 링크는 하나의 채널에 높은 속도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패러럴 방식은 이전에는 데이터를 다량으로 보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었지만, 여러 채널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어렵고 채널의 스큐에 의한 속도 제한, 핑과 라우팅 문제가 있어서 현지에서는 하나의 좋은 채널에 시리얼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칩 안에서는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리얼 링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칩의 입출력에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리얼라이저가 칩 내부의 병렬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로 모아서 시리얼 링크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채널을 지나 수신단에서는 디시리얼라이저가 시리얼 데이터를 다시 병렬화합니다. 이렇게 시리얼라이저와 디시리얼라이저를 통해서 칩 안에서는 낮은 데이터 레이스로, 칩 밖에서는 높은 데이터 레이스로 전달되게 합니다. 채널에서와 다르게 칩 내부에서 낮은 속도로 보내는 이유는 높은 시그널링 스피드와 펄스의 최소폭들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한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임피던스 차이인데요. 채널의 특성 임피던스가 55인 반면에 칩 내부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켜져 있을 때 R값이 저항이 돼서 RC 시상수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속도로 동작하는 데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칩 안에서는 낮은 시그널링 속도에서도 빨리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패러럴라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미션 라인을 통해서 빠른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데 개별 송신기는 느리게 동작할 때 이런 송신기 N개를 조합해서 전체적으로 빠른 송신기를 만들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가 타임 멀티플렉싱 TX입니다. 그림에서 송신기 회로가 총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각각 최종 출력을 구동하는 시점이 모두 다르고 같은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빠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타임 멀티플렉싱 트랜스미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시로 개별 송신기가 이렇게 커런트 모드 트랜스미터인 경우에 파이 1이 1인 구간에서는 데이터 값에 따라서 전류가 드라이빙 되면서 데이터로 출력이 되고, 그러다가 파이 2가 1인 구간이 되면 전체적인 커런트 패스가 끊겨서 드라이빙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구간을 각 트랜스미터마다 지정할 수 있고, 각각 다르게 할당시켜서 전체적으로는 빠르게 시리얼라이즈 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수신단도 마찬가지로 멀티페이지 클럭을 가지고 복수의 개별 리시버를 각기 다른 타이밍에 맞춰서 샘플링하고 병렬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어냅니다. 낮은 클럭으로 구동하는 구조라는 점은 장점인데, 멀티페이지 클럭을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인풋 로딩이 커진다는 점과 개별 TX, RX 간에 오프셋 이슈가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제는 준비된 모델을 통해서 타임 멀티플렉싱 트랜시버와 리시버를 이해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모델은 서데스 라이브러리에서 TRX 언더바 TDM4 셀의 스케매틱 뷰를 열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테스트 벤치도 준비되어 있어서 테스트 벤치 뷰 열어서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송신단에서는 4빗짜리 데이터를 받아서 트랜시버가 시리얼라이징하고 송신하고, 그리고 리시버는 이 시리얼라이즈 된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디시리얼라이징 한 후에 4빗짜리 데이터로 출력합니다. 트랜스미터는 드라이버랑 리타이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드라이버를 보겠습니다. 전체 구조는 프롤리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고, 위에는 로드 저항이 있고 아래에는 트랜지스터로 바이어스 전류를 생성해내서 스윙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총 4개의 브랜치가 있는데요. 브랜치마다 2개의 직렬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두 스위치가 모두 1인 켜져 있는 경우에는 풀 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4빗짜리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4빗 데이터를 각각 시간 구역을 나눠서 송신을 하려면 포페이지 클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리즈로 연결된 직렬 스위치의 컨트롤 값을 보면은 QD랑 Q클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QD는 클럭과 데이터가 엔드 오퍼레이션 된 값이고, 이렇게 되면은 클락이 1인 경우에만 데이터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값이 되어서 시간 구역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Q클럭은 그냥 클럭과 같은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결된 걸 보면은 인덱스가 또 하나씩 차이 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QD는 클럭 1이 1일 때만 값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 값이고, Q클럭은 클럭 1과 같은 페이지이니까 데이터가 보내지게 되는 구간은 클럭 1이 1이고, 이때 클럭 0도 1인 구간인 이 연한 파란색 구간으로 딱 제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4빗짜리 데이터에 대해서 시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시리얼로 데이터를送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클럭이랑 QD 신호를 만들어주는 리타이머 모델도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데, 4빗짜리 입력 데이터가 같은 타이밍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먼저 각 클럭과 얼라인 해주기 위해서 플립플롭과 렛치를 이용을 해서 얼라인 시켜줍니다. 그리고 얼라인된 데이터들은 각 클럭이랑 엔드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시간 구역이 제한된 이 QD 데이터가 되고요. Q클럭은 이때 이 엔드 게이트로 인해서 이 QD가 지연되기 때문에 같은 딜레이를 가질 수 있도록 Q클럭도 같은 게이트를 통과시켜서 타이밍을 맞춰주기 위해서 추가되어 있습니다. RX 쪽에서는 4개의 프리미티브가 각 클락에 맞춰서 데이터를 샘플하고 디텍션하게 되는데, 다른 타이밍에서 데이터를 샘플했으니까 출력할 때는 이 데이터들이 나가는 타이밍을 맞춰주기 위해서 디플리플로 프리미티브를 이용을 해서 CLK0에 모두 얼라인 시키고 출력시킵니다. 서데스의 TRX TDM4 셀 클릭하시면 스키매틱 뷰 열어서 아까 보셨던 타임 멀티플렉싱 트랜시버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4빗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직렬화하고 다시 리시버 쪽에서 직렬 데이터를 4빗 데이터로 다시 변환을 합니다. 여기 우측에 체크된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테스트 벤치 에디터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준비된 테스트 벤치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TV를 선택을 하시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금방 끝나지만 테스트 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테스트 벤치 파일 열어보실 수 있는데, 테스트 벤치에서는 TX 클럭과 RX 클럭을 page2 클럭이라는 프리미티브로 입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page2 클럭 프리미티브는 입력으로 페이지 값을 받아서 이 페이지 값을 갖는 클럭을 출력해주는 프리미티브인데요. 파라미터로 프리퀀시랑 넘페이지를 입력해주고 있습니다. 프리퀀시는 출력하는 데이터의 프리퀀시를 의미하고, 넘페이지는 여기 적혀져 있는 값대로 클럭을 생성해내는데, 그 출력되는 클럭이 모두 균일한 위상차를 갖는 클럭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TX 클럭과 RX 클럭 모두 4페이지의 균일한 멀티페이지 클럭을 생성하고 있고, 데이터는 펫젠이라는 프리미티브를 이용을 해서 출력하고 있는데, 각 인덱스마다 다른 데이터 패턴을 넣어주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데이터 파라미터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대로 데이터를 출력해주고, 여기 repeatNum이라는 파라미터에 -1을 넣어주게 되면 전체 시뮬레이션 동안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여서 출력합니다. 이제 결과 보겠습니다. 먼저 출력에서 디시리얼라이저가 다시 병렬화한 데이터랑, 그리고 디시리얼라이저가 입력받은 신호를 먼저 보시면
디시리얼라이저가 변환을 한 병렬 데이터에 비해서 입력받은 시리얼 데이터는 훨씬 더 높은 주파수의 데이터 레이스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Add Waveform 페이지라는 탭이 있는데 누르면 새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력 패턴을 위주로 보고 그 다시 디시리얼라이저에서 다시 병렬화된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은 어, 같은 인덱스를 가진 입출력이 같은 패턴을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항상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채널의 트랜스미션 딜레이와 같이 RX가 데이터를 샘플하는 타이밍에 영향을 주게 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마구잡이로 뒤섞이지는 않지만 오더링이 몇 차례 밀려서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입출력에 특정한 패턴을 넣어서 시리얼라이저와 디시리얼라이저가 제대로 동작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특정한 패턴이 아니라 랜덤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지 다음 테스트 벤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 PRBS라는 탭을 눌러서 일단 먼저 실행해 주시고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페이지 투 컬러를 넣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데이터를 PRBS 젠을 이용을 해서 4비짜리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고 프로브 BER로 PRBS에서 보낸 데이터들이 순서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다 돌았을 텐데 이렇게 CIW 창에서 보시면은 받은 데이터 중에서 에러가 하나도 없이 잘 받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시리얼라이징과 디시리얼라이징이 잘 되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 폼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입력 데이터랑 다른 페이지의 출력 데이터 같이 봐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입력 데이터랑 출력 데이터가 똑같이 출력되고 있는 걸 다시 볼 수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인스턴스 이름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빛 에러랑 PIB 에러라는 값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빛 에러를 보시면 프로브 BR이 그 수신된 데이터들을 보고 이렇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러가 있으면 1로 출력을 하고 에러가 없으면 0으로 출력을 하는데 에러가 없이 잘 수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RX랑 TX 보시면 채널의 입출력인데요. TX가 입력이고 RX가 채널의 출력입니다. 아까는 채널의 입력을 살짝 무시했는데 보시면 그 채널의 입력이 초기에는 1에서 875mm에서 스윙을 하다가
10나노 이후로는 다른 스윙의 폭을 갖게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이유는 여기 모델을 보시면 채널이 있고 딜레이가 5나노인데 터미네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픈된 상태라 딜렉션이 생겨서 왕복 10나노 이후에 채널 입력에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쓰이는 서데스 구조로 트리 타입 시리얼라이저와 디시리얼라이저가 있는데 단순한 기본 회로를 잘 만들어주면 배치만 잘 해서 여러 빗 위스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구조입니다. 시리얼라이저 기준으로 한 단위 거쳐갈 때마다 8대4, 4대2, 2대2 이렇게 빗 위스가 반씩 다운되는데 반면에 구동하는 클럭은 2배씩 높은 주파수의 클럭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림을 보게 되시면 낮은 주파수 클럭을 2배씩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주파수 클럭을 받아서 디바이더를 통해 낮은 주파수 클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낮은 주파수를 받아서 2배씩 높이려면 PLL 회로가 필요하게 되어서 클럭 입력은 높은 주파수의 클럭을 프리퀀시 디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주파수를 반씩 줄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시리얼라이저와 디시리얼라이저 단위 구조입니다. 시리얼라이저는 같은 타이밍에 입력 데이터 신호가 들어오고 한쪽에는 반주기에 딜레이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먹스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클락의 위상에 따라서 0번에 연결된 데이터와 그리고 1에 연결된 데이터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하게 되므로 출력 속에서는 두 값이 반주기를 나눠 가지면서 시리얼로 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디시리얼라이저는 클락의 폴링 라이징 엣지에서 차례대로 샘플을 하고 먼저 들어온 데이터에는 반주기 딜레이를 추가해서 같은 타이밍에 맞춰서 출력되도록 합니다. 트리 타입의 서데스 모델을 살펴보고 시뮬레이션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리 타입 서데스 모델도 4빗짜리 입력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징 한 후에 그리고 다시 디시리얼라이징 하는 모델입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은 서데스 라이브러리에 서데스4 스케매틱을 열어보시면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셀에서 TV 테스트 벤치를 열어보시면 시뮬레이션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4대1 서데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두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리얼라이저는 먼저 4대2, 2대1로 직렬화하고 디시리얼라이저는 반대로 1대2, 2대4로 병렬화합니다. 클럭은 시리얼라이저에서는 마지막 단을 먼저 드라이브하고 디바이더를 거쳐서 낮은 단을 드라이빙하고 디시리얼라이저는 반대로 높은 주파수의 클럭이 첫 번째 스테이지를 구동한 뒤에 디바이더를 거쳐서 다음 단을 드라이빙합니다. 그리고 트리 타입 서데스를 구성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입출력의 오더링인데요. 데이터가 4빗짜리 데이터가 병렬로 들어올 때는 동시에 들어오고 이걸 순서대로 보내줄 때 어떤 데이터를 먼저 보내줘야 할지 이게 좀 중요해집니다. 이걸 알아야 디시리얼라이저도 어떤 순서대로 데이터가 왔는지 알아서 다시 병렬화를 잘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인덱스 0123의 데이터를 그냥 낮은 인덱스부터 순서대로 보낸다고 하면은 시리얼라이저는 그 클럭의 위상에 따라서 입력을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데이터 인덱스도 이렇게 번갈아 가서 0, 1, 2, 3 이렇게 정해지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인덱스들은 뒤에 있는 시리얼라이저가 또 나눠서 순서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각 단위 시리얼라이저와 디시리얼라이저는 아까 보셨던 그림대로 프리미티브를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가 동일한 타이밍에 들어오고
렛치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에만 LUI 딜레이를 추가하고 있고, 먹스가 클럭 페이지에 따라서 이 값을 번갈아 가면서 선택하며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징 하고요. 디시리얼라이저는 플립플롭이 하나는 라이징 엣지, 하나는 펄링 엣지에서 트리거 되어서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에는 LUI의 딜레이를 추가시켜서 지연시킴으로써 출력되는 타이밍을 얼라인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반으로 떨어뜨려주는 2분의 1 주파수 디바이더인데요. 흔히 보셨던 토글 플립플롭입니다.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마다 현재 값을 반전시켜주기 때문에 주파수를 결국에는 반으로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신 점은 이전 모델에서 계속 보셨던 폴리플롭에서는 여기 리셋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리셋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값을 되먹임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초기 값이 x로 되어 있다면 입력값도 계속 x가 되어서 끝까지 x로만 남기 때문에 리셋이나 셋을 추가해서 초기 상태를 정해주어야 디바이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데스4 모델을 선택해 주시고, 서데스4 셀을 선택해 주시고, 스케매틱 열어서 모델 다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빗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직렬화하고 다시 4빗 데이터로 병렬화하는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내부 보실 수 있는데 자료에서 보신 것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벤치 에디터 여기 체크된 아이콘을 눌러서 열어주시고 시뮬레이션 실행하겠습니다. 테스트 벤치는 아까 멀티플렉싱 트랜시버에서 사용했던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클락젠 프리미티브를 이용을 해서 시리얼라이저와 디시리얼라이저에 입력되는 클럭을 넣어주고 있고 패턴젠 프리미티브로 인덱스마다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 보겠습니다. 네, 입력한 패턴이고 그리고 시리얼라이징한 데이터입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입력된 패턴에 비해서 직렬화된 데이터는 더 높은 데이터 레이스를 가지고 있고 출력을 보시면 이번에는 입출력에 인덱스가 동일한 입출력이 같은 패턴을 출력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데이터가 나오는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되지는 않는데 인덱스에 이렇게 밀려서 출력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PIBS 탭 눌러서 실행해보고 테스트 벤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벤치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패턴만 PIBS 젠을 이용을 해서 넣어주고 있고 4빗 데이터를 넣어서 프로브VR로 4빗짜리 데이터가 BER 없이, 비대로가 없이 잘 변환됐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벤치입니다. 네, 결과 보시면은 전체 받은 데이터에서 에러 없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퀘스천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멀티플렉싱 트랜시버와 트리 타입 서데스의 주요한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생각해 보신 후에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멀티플렉싱 트랜시버는 멀티페이지 클럭을 가지고 한 스테이지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었고, 트리 타입은 여러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고 각 스테이지에서 하나의 클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는 낮은 주파수지만 복수 페이지를 고르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어쨌건 데이터 레이트의 반 정도 되는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클럭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높은 주파수 클럭을 만드는 게 더 쉬워서 트리 타입이 덜 부담스러운 설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데스의 필요성이랑 그리고 데이터를 직렬화, 병렬화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